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조코피TV의 조현일입니다. 자, 오늘 여러 경기들이 있었죠. 네, 제가 오늘 경기 종합한 소식들은 이 이후에 컨텐츠로 만들었으니까요. 그걸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덴버 너게츠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하는데, 제가 이 마이클 말론 감독 경질됐을 때 굉장히 빠르게 컨텐츠를 올렸었습니다. 그때 11시에 중계가 있었는데 아마 아침 9시 정도에 제가 정리를 해서 그 컨텐츠를 찍었던 기억이 나는데, 그 이후에 굉장히 또 재밌는 소식들이 많이 들려왔더라고요. 그래서 요것들 한번 정리하면서 니콜라 요키치가 팀을 떠날 가능성도 현재 점쳐지고 있다고 하니 이 소식까지 한번 묶어서 이 컨텐츠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니콜라 요키치 참 세르비아에서 건너온 정말 괴물 같은 선수인데 덩치, 표정, 그다음에 말투 이런 것들을 봐도 약간은 좀 비스트 같은 느낌이 나죠. 그런데 그 맹수가 깨어났습니다. 마이클 말론 감독 경질 이후에 니콜라 요키치가 이끄는 덴버가 세크라멘토와 맞대결을 펼쳤는데 그 경기를 원정에서 승리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TV 인터뷰를 통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이 요키치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좀 절제된 인터뷰를 저는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때로는 약간 노잼 스타일, 딱 필요한 말만 하는데 이날은 좀 어조가 격앙되진 않았지만 평소에 요키치보다는 훨씬 조금은 날카롭게 또 조금은 좀 공격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듯한 인상이었어요. 자, 무슨 얘기를 했냐면 사람들은 우리가 위험에 몰렸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야수는 벼랑 끝에 몰릴 때 가장 치명적이다. 아마도 야수를 깨웠을지도 모르겠다. 이렇게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러니까 니네가 우리 위험에 몰렸고 지금 상태가 안 좋다고 하지만 아니 우리는 그럴 때 더욱더 강해질 수 있어. 야수들이 다 깨어났어. 이런 인터뷰라고 볼 수가 있죠. 자, 그리고 요키치가 말론 감독 경질 소식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구단주가 다가와서 조시 크론케죠. 결정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 내가 남들보다 그래서 약간 더 먼저 말론 감독의 경질 소식에 대해서 듣긴 했다. 함께 경질을 논의한 게 아니라 구단주가 내린 결정이었다. 나는 그래서 크론케로부터 경질 이유를 들었고 상황을 받아들였다. 이렇게 인터뷰를 했습니다. 저는 이런 일련의 과정들은 덴버가 잘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감독의 명운을 선수와 함께 논의한다, 토의한다, 이거는 저는 그 선수에게 너무나 부담을 지우는 행위라고 생각을 해요. 어느 정도는 결정을 하고 대신 내가 언론을 통해서라든지 아니면 구단의 다른 조직원에게서 듣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것보다 조금 더 빨리 들으면 저는 그게 베스트 시나리오지, 결정을 내리는 데 있어서 선수와 함께 의견을 나눈다는 건 저는 그건 구단 수뇌부가 차라리 무책임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정규 시즌 3경기를 내버려 두고 감독을 경질한 것 자체는 굉장히 놀랄만한 일이었지만 이런 일련의 과정들, 의사결정 과정들 자체는 나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또 요키치가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자, 그런데 덴버 심상치가 않았었습니다. 이 디 애슬레틱의 보도에 따르면 최근 난조를 겪고 있는 팀 상황으로 인해서 니콜라 요키치의 인내심이 떨어지고 있다고 해요. 제가 늘 말씀드리는 유럽 선수들은 첫 팀에 대한 충성심이 굉장히 강합니다. 유럽에서 건너왔기 때문에 NBA에서 맞이하는 프로 첫 팀이 본인의 제2의 고향, 제2의 국가 같은 느낌이 들고, 또 유럽 선수들의 성향 자체가 트레이드를 요구하거나 아니면 땡깡 피우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파워 가솔, 멤피스 시절 제외하면. 자, 그런데 팀이 지금 2023년에 우승하고 나서 급격히 떨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적은 굉장히 좋지만 이거는 진짜 니콜라 요키치가 정말 있는 힘 없는 힘 다 쥐어짜서 낸 결과고, 요키치가 놔버리면 덴버는 그냥 하위권 팀이에요. 그걸 본인도 알고 있기 때문에 본인이 지닌 압박감, 부담감, 스트레스가 엄청나겠죠. 자, 그리고 라이벌 팀들은 이와 관련한 소식들을 듣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주시하고 있다는 거죠. 요키치 언해피 뜨나?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자산을 낼 수 있는지 한번 계산기 두들겨 볼까? 이제 짱구 굴리는 거죠. 디 애틀레틱의 보도입니다. 제 뇌피셜이 아니라. 자, 그리고 덴버는 심상치 않았어요. 말론 감독 경질 전부터 덴버의 라커룸 분위기는 이미 엉망이었다고 합니다. 내분이 일어난 거죠. 요키치를 포함한 핵심 선수들은 마이클 말론 감독의 불같은 성격, 강압적인 지도 방식으로 인해서 좌절감과 피로감을 굉장히 많이 느꼈다고 합니다. 이 마이클 말론 감독의 아버지가 브랜든 말론이라는 NBA 감독 출신의 인물입니다. 그리고 이 마이클 말론은 어릴 때부터 르브론 제임스의 어시스턴트 코치이기도 했었고요. 또 배운 게 아버지의 지도 방식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직설적으로 기자들과 대화도 하고 선수들 다그치고, 또 베테랑들은 이렇게 좀 관대하게 융통성을 발휘하지만 영건들은 쥐잡듯이 잡는 그런 스타일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말론 감독을 굉장히 따르는 일도 많지만 적대시하는 인물도 많은 거죠. 그래서 결국 라커룸 분위기는 박살이 났다는 겁니다. 자, 또 하나,
바로 이 마이클 말론 감독과 켈빈 부스 단장의 불화를 저희가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좀 더 자세한 내용들이 나와서 제가 한번 옮겨봤습니다. 자, 2022-23 시즌 앞두고 KCP를 트레이드 영입을 합니다. 그리고 그의 드래프트를 통해서 NCAA에서 우승을 달성했던 크리스찬 브라운을 지명하죠. 확고한 신념으로 이 켈빈 부스 단장은 자신의 직관을 따르는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NBA 선수 출신이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NBA 선수로서는 뭐 존재감 없었습니다. 그냥 평범한 백업 센터였는데 그래도 구단 경영진으로서는 좋은 평가를 받았던 게 일단 첫 번째 신념이 확고했기 때문에 두 번째 자신의 직관을 따르면서 좋은 평가를 받았던 거죠. 자, 이렇게 되면서 말론 감독은 팀 코넬리 단장이 있을 때보다 입지가 줄어들었어요. 부스 단장은 자신만큼이나 강경한 태도였고 반대로 팀 코넬리 같은 경우는 지금 미네소타 가 있잖아요. 상당히 온화하고 좀 피스풀한 사람이야. 그러다 보니까 말론 감독과는 완전히 물과 불처럼 잘 섞였죠. 그런데 그냥 차가운 물과 얼음이 부딪힌 거예요. 마이클 말론 감독과 켈빈 부스는 서로의 고집이 너무 세니까. 그렇기 때문에 맞질 않았던 겁니다. 원래는 켈빈 부스 단장이 오자마자 마이클 말론 감독을 상당히 싫어했어요. 왜냐? 서로가 안 맞으니까. 그래서 2023년에 2022-23 시즌이 끝나고 나서 켈빈 부스 단장은 말론 감독을 해임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때만 하더라도 부스 단장의 입지가 지금보다는 훨씬 더 넓었으니까. 연장 계약 제의를 받지 못하고 그 다음에 입지가 줄어들었던 지금과 다르게 오자마자의 켈빈 부스 단장의 그런 파워는 엄청났어요. 그래서 원래는 말론 감독을 자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2022-23 시즌 때 우승해버리죠. 그러면서 경질하기로 했던 계획은 없던 일이 돼버렸어요. 하지만 둘의 사이는 시간을 거듭할수록 냉랭해졌죠. 크랭키 구단주가 둘 불러가지고 잘해보자, 잘 지내봐라, 우리에게는 화합이 필요하다까지 얘기를 했지만 둘은 계속 평행선을 달리는 게 아니라 서서히 더 멀어졌습니다. 결국에 구단은 인내심이 결국 한계에 부딪힌 거죠. 라커룸 분위기도 개판이야. 그리고 니콜라 요키치가 좌절하는 표정이 자주 담겨. 그 다음에 성적은 떨어져. 결국에 구단은 단장과 감독 둘 중에 한 명의 손을 들어주는 대신에 둘 모두와 이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런 경우는 NBA에서 거의 없어요. 감독과 구단 수뇌부가 다퉜을 때 둘 중에 한 명의 목을 날리지 둘 다 목을 치는 경우는 없는데 크랭키 구단주는 둘 다 그냥 날려버렸습니다. 자, 말론 감독은 덴버 너게츠와 2년에 20밀 정도의 잔여 계약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감독으로서 연평균 10밀이니까 이걸 굉장히 많이 받는 인물인데 그냥 경질을 했고요. 켈빈 부스 단장은 이번 시즌 끝나고 나면 계약이 종료되는 시점이었습니다. 부스 단장은 계속 덴버에 남길 원했어요. 하지만 덴버는 부스 단장이 그동안 보여준 것도 많지 않고 팀 코넬리의 유산을 받아서 지금까지 연명하는 건데 감독이랑도 사이가 안 좋아. 그러다 보니까 결국 연장 계약 협상이 지지부진했는데 마침 덴버의 성적이 떨어지다 보니까 둘 다 날아가 버린 거죠. 엄밀히 따지면 말론 감독과는 경질이고 부스 단장과는 그냥 계약 종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틀어진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면 일단 2023년 이후에 감정의 골이 본격적으로 깊어졌고요. 팀 구성을 놓고 이견이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자, 마이클 말론 감독은 자신이 신뢰하는 베테랑 위주의 경기 운영을 가져가는 인물이에요. 말론 감독 본인도 감독치고는 이제 베테랑이 되다 보니까 노장 선수들을 더 선호했죠. 그리고 본인이 선호하는 선수 위주로만 로테이션을 돌리는 유형입니다. 이거는 NBA에서 짬밥 한 풀타임 헤드코치로 10년 이상 먹은 감독들은 대부분 비슷해요. 스티브 커 감독도 영건들을 투입하기 전까지 그랬고, 과거에 마이크 덴토니, 지금의 탐 티보도 다 마찬가지죠. 올드스쿨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FA로 풀렸던 베테랑들의 잔류를 희망했죠. KCP, 브루스 브라운, 제프 그린 이런 선수들 마찬가지인데, 근데 이거는 부스 단장 입장에서도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아예 브루스 브라운은 금액을 잡을 수가 없는 돈이었고, KCP는 덴버가 똑같은 금액을 제시했지만 결국 KCP는 올랜도로 떠나버렸어요. 이거는 부스 단장의 잘못이라 볼 수는 없고, 켈빈 부스 단장은 로테이션을 확장할 필요성을 항상 강조했던 인물입니다. 이 말인즉슨 니콜라 요키치와 저말 머레이 옆에 더 좋은 운동력을 지닌 선수와 더 큰 신장을 선호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직접 지명한 젊은 선수들, 제일런 피켓, 페이튼 왓슨 같은 선수들을 키우고자 했고, 지크나지에게 4년에 32밀을 줘버리는 실수를 단행하죠. 왜? 지크나지는 젊고 운동력이 좋고 슈팅이 되지만 아주 애매한 너무너무 작은 육각형이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부딪힐 수밖에 없죠. 말론 감독은 베테랑 쓰고 싶어하고, 켈빈 부스 단장은 자기가 직접 뽑은 선수들을 왜 안 쓰냐, 계속 이렇게 서로 상충하는 의견을 갖고 있었던 겁니다. 자, 2024년 플레이오프 2라운드 7차전은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제가 2024년까지는 예상 폼이 굉장히 좋았죠. 덴버, 미네소타, 무조건 미네소타가 이긴다. 댈러스, OKC, 댈러스가 이긴다. 이렇게 해서 다 맞췄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7차전에서 미네소타가 덴버 원정을 잡습니다.
그러니까 덴버 홈이었어요. 볼 아레나에서 덴버가 이기고 있는데 7차전에 하다가 지고 시즌 끝났어요. 자,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말론 감독과 부스 단장은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합니다. 전형적으로 안 되는 시비잖아요. 그러니까 연인으로 쳤으면 그냥 서로 쌍욕받고 헤어진 거야. 마이클 말론 감독은 팀 전력 자체가 약한 탓이다. 이거는 부스 단장의 잘못 아니야?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내포돼 있는 셈이고. 그 다음에 켈빈 부스 단장은 말론 감독의 제한된 선수 기용으로 인해서 선수단의 체력 자체가 떨어졌다. 과로 젊은 선수를 안 쳐쓰고 맨날 베테랑만 쓰니 플레이오프 7전 4선승제 7차전에서 발이 떨어지겠냐고 이런 이야기인 거죠. 서로에게 완전히 책임을 전가하게 된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와중에 저 웨스브룩은 사진은 뭐야 저거. 네. 이제 잇몸 위쪽이 마른 거죠. 이렇게 하는 게. 고래 싸움에 웨스브룩의 등이 터지고 있습니다. 추가 보도에 따르면 말론 감독의 웨스브룩 신뢰에 대해서 불만이 많았다고 해요. 그러니까 선수를 믿는 건 좋은데 지나치게 믿음을 줬다 이거죠. 그래서 디 애슬레틱의 보도에 따르면 말론 감독의 웨스브룩 특별 대우가 이어지자 다른 선수들은 말론 감독에 대한 믿음을 버리고 반감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마이클 말론 감독이 요키치 머레이에게 관대했던 거는 어쩔 수 없다는 거야. 말론 감독과 함께 커리어를 시작한 선수들이고 이 친구들은 우승을 이끈 주역이고 원투펀치니까 요키치 머레이에게 관대하고 융통성 발휘하는 건 오케이인데 덴버에 갓 들어온 웨스브룩마저 특별하게 대한 건 이거는 진짜 받아들일 수 없다 이거죠. 물론 덴버에 그런 반감을 가진 선수들의 실력을 놓고 보면 야 니네부터 잘해라 이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지만 아니 웨스브룩이 아무리 명예의 전당급 선수고 그 다음에 본인의 몸값이 이제 꺾어진 상태에서도 이렇게 와서 최선을 다하는 부분은 있지만 말론 감독이 이거는 공정성에서 좀 벗어나는 거다라고 일부 선수들이 생각한 거죠. 이렇게 되면 뭐가 제일 문제일까요? 라커룸 분위기 개판납니다. 두 번째, 공격은 NBA 선수들이니까 어느 정도 재능으로 마무리할 수가 있는데 수비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덴버의 수비가 이토록 개판이었고 라커룸 분위기가 씁쓸했고 러셀 웨스브룩이 4연패 과정에서 기자들 만나서 그냥 어영부영 인터뷰하고 에런 고든이 웨스브룩 실패했던 그 미네소타전에서 고개 푹 숙이고 빨리 나가버린 것도 결국 이런 팀 분위기가 나빴기 때문이구나라고 유추할 수 있죠. 웨스브룩이 지금 사단의 원흉이라는 건 아닙니다. 다만 이런 상황이 있다 보니까 덴버 너게츠의 분위기와 그 다음에 수비력이 완전히 개판이 됐구나라는 걸 저희는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 러셀 웨스브룩 미네소타전에서는 치명적인 실수로 패배를 헌납했고 인디애나전도 마지막에 굉장히 좋지 못한 플레이가 있었어요. 네, 그리고 나서 미네소타전 끝나고 나서는 아니고 인디애나전이 끝나고 나서 마이클 말론 감독이 좀 논란이 될 만한 인터뷰를 해요. 저도 이 당시 때 굳이 저런 얘기를 이때 왜 하지라는 생각은 사실 들었거든요. 무슨 얘기를 했냐면 웨스브룩은 빅게임을 잘 아는 선수다. 그런데 덴버에는 웨스브룩과 다르게 그런 게임을 모르는 선수들이 많이 뛰고 있다. 지금 보이시죠? 아래쪽 전문에 no idea라고 지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저거는 자기네 선수들을 저격하는 건가? 연건들을 지금 완전히 뭐라고 닦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그러면서 풍부한 경험을 지닌 베테랑의 존재. 우리가 웨스브룩을 가지고 있다는 건 그런 것들을 겪어보지 못한 연건들에게는 굉장히 큰 힘이 될 수 있다. 이런 인터뷰를 합니다. 좀 이상하지 않나요? 뉘앙스가? 웨스브룩이 진짜 어마어마하게 상승세를 탔던 그런 시즌 중반의 시기였으면 몰라도 최근 웨스브룩은 그냥 원흉이었거든요. 그런데 덴버에는 웨스브룩과 다르게 그런 게임을 모르는 선수를 뛰고 있다? 저런 인터뷰가 저는 확 꽂혔어요. 그리고 해고의 결정적인 요인은 아니었겠지만 구단주가 봤을 때도 뭐하는 사람이지 이런 생각이 들었을 것 같긴 해요. 스피치가 별로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니콜라 요키치는 결단을 내릴까요? 네, 이게 좀 궁금하긴 한데 일단 시즌 초반부터 요키치는 팀 수비력과 슈팅에 불만이 많았습니다. 개막전 OKC전 패배 이후에 무슨 얘기를 했냐면 우리는 슈팅이 떨어지는 팀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죠. 직설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시즌 초반부터 굉장히 워딩이 센데 이런 생각도 들었었고 그리고 나서 요키치는 그리고 최근 들어서 요키치는 팀의 수비력에 대해서 엄청난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그래서 좌절하는 표정이 그 어느 때보다 많았죠. 그러니까 리그 최상급의 공격력과 확연히 대비되는 수비력을 덴버는 시즌 내내 극복하지 못하고 있는데 그래서인지 요키치는 그 어느 때보다 경기 도중에 좌절하고 분노하는 장면을 자주 연출했습니다. 근데 리그 최상급의 공격력은 니콜라 요키치 입장에서는 3점 제외하면 모든 게 다 내 덕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수비력 같은 경우에는 요키치가 수비를 잘하는 선수는 아니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 공격하는 만큼 수비도 해. 수비를 못하는 건 너의 잘못도 커. 이렇게 하기에는 요키치가 짊어진 공격에서의 부담이 너무 큽니다. 저는 이거는 불공평한 처사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다면 요키치가 가지고 있는 불만은 진짜 선수단 정말 개판이네. 수비를 진짜 왜 이렇게 안 하는 거야. 정말 머리 너무 싫다. 마이클 포터 주니어 극혐해. 진짜로. 페이튼 왓슨 더 뛰어야 되는데 수비 못하는 애들 진짜 다 죽여버리고 이런 건 아닙니다. 그렇다면 결국에는 그 화살들이 그 불만의 이런 징표들이 코칭 스태프에게 갈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지금 선수단이 이렇다면 그래도 무언가 변화를 가해야 되고 켈빈 부스 단장 우리가 뭐 트레이드를 통해서라도 뭐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혹은 마이크 말론 감독에게 우리가 지금 첫 번째 경기부터 78경기, 79경기 치르는 동안에 달라진 게 뭐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요키치 정도 된다면 저는 그런 불만을 가져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덴버는 일단 켈빈 부스 단장이 굉장히 방만하고 안일하게 팀을 운영했고 팀 코넬리 단장이 쌓아놓은 업적에 그냥 숟가락을 지금 올리고 그냥 밥만 먹는 수준이고 마이클 말론 감독 같은 경우에도 인터뷰를 강하게 하고 젊은 선수들에게 채찍을 가는 데만 너무 열을 올리지 않았나. 단순히 뭐 수비에 대한 전술 변화라든지 혹은 역할 변화 그리고 또 연건들을 키우는 작업들은 굉장히 등한시했었다. 여기서 저는 요키치가 충분히 불만을 가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니콜라 요키치가 요키치 너부터 수비가 엉망이잖아 라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는다면 저는 니콜라 요키치가 굉장히 거기에 대한 반감과 또 나아가서는 이적까지 요청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만큼 니콜라 요키치는 공격에서는 NBA 역대를 놓고 봐도 저는 NBA 역대 탑5 안에 드는 선수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다면 그 요키치의 그런 공격력을 지닌 선수의 수비력을 논하는 게 아니라 그 선수의 강점이 돋보이고 약점을 가릴 수 있는 역할을 구단 수뇌부와 코칭 스태프가 해야 된다. 그걸 못했기 때문에 저는 2명이 잘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도 니콜라 요키치, 야, 네가 수비 별로잖아. 네가 지금 수비 안 하고 있고, 네가 받는 연봉이 너무 세. 자, 그렇다면 니콜라 요키치는 트레이드를 요청할 수도 있겠죠. 그럴 가능성은 낮지만, 자, 행복 회로를 돌리고 있는 팀들이 그래서 있습니다. 제가 클러치 리포트의 기사를 참고했어요. 내내망상 아니니까, 악플러들 다 꺼지시고요. 클러치 리포트의 기사를 참고를 해봤는데, 여러 팀들이 있습니다. 일단 LA 레이커스 가능해요. 하치무라, 도렌 피니스미스, 게이 빈센트, 막시 클리바, 달튼 커넥트와 2026년 1라운드 픽이 있죠. 그 다음에 2023년 스와 픽과 2031년 1라운드 픽. 26년 1라운드 픽이 마크 윌리엄스 때문에 살아있잖아요. 그래서 1라운드 픽 2장에 선수들 태워서 요키치를 데려올 수 있다. 또 요키치와 돈치치가 굉장히 친하다는 걸 레이커스 입장에서는 어드밴티지가 될 수 있고요. 마이애미 히트. 또이애미 히트죠. 마이애미는 안 끼는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마이애미는 말 그대로 참고만 해주시면 되고요. 앤드루 위긴스, 샐러리가 많이 들어가야 되니까. 테리 로지어, 샐러리 덤프입니다. 니콜라 요비치, 그 다음에 켈레 베어 2명은 당연히 덴버 같은 팀들이 요키치 같은 선수들을 내보내는 대가로 받고 싶어하는 유망주죠. 거기에다가 1라운드 픽 2장, 2030년 스와 픽. 나름대로 가능하지만 상당히 좀 대가가 적죠. 위긴스랑 로지어만으로는. 요비치와 웨어가 있긴 합니다만 또 이 2명이 탑 유망주도 아니고요. 자, 그리고 인디애나 페이서스입니다. 마일스 터너, 앤드루 네마드, 그 다음에 베네딕트 메서린, 그리고 1라운드 픽 2장에 2029년 2라운드 픽인데 이것도 인디애나 들어가 있어. 자, 그리고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 쿠민가, 무디, 버디, 힐드, GP2, 포잼스키, 그리고 1라운드 픽 2장, 26년과 28년, 여기에 29년 2라운드 픽과 2027년 스와 픽인데 왜 이것도 택도 없어 보이냐? 네, 골든스테이트 들어가 있어. 자, 그리고 뉴욕 닉스, 카렌서니 타운스와 마일스 맥브라이드, 그리고 1라운드 픽 다발인데 지금 뉴욕 닉스가 브루클린 네츠에게 1라운드 픽을 퍼줬기 때문에 픽도 많지 않거든요. 네, 너도 들어가 있어. 그냥 재미로 보시면 됩니다. 네, 어차피 외신들도 다 트레이드 머신 돌리면서 더 조회수를 팔아야 되기 때문에 그냥 이거는 재미로만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저는 요키치의 성향상 화려한 도시, 대도시, 팬베이스가 어마어마한 팀을 찾아서 떠날 가능성은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덴버 너게츠의 크런키 구단주가 켈빈 부스 단장과 그 다음에 마이클 말론 감독을 동시에 경질한 건 요키치 미안하다. 내가 더 이상 너의 전성기를 낭비하지 않게끔 우리가 빨리 조치할게라는 메시지를 던진 거나 다름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니콜라 요키치가 저 정말 5280 진짜 누가 줘도 입지 않을 저런 시티 에디션 유니폼을 입고 계속 마일 하이 시티에서 플레이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여러분께서는 니콜라 요키치 앞으로 행보가 어떨까요? 그리고 요키치가 이끄는 덴버 너게츠가 올 시즌 어떤 성적을 거둘지에 대해서도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조코피TV의
조현일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